안녕하세요. 재건축 예언가입니다. 오늘은 분당 순회동 양지마을 5단지 한양 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 리뷰를 하겠습니다. 한양 5단지가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인지 혹은 재건축이 불가능해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것이 더 나을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재건축이 가능하다면 자력으로 진행할 때 다들 원하는 평형 배정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벤트가 있죠. 일기 신도시 특별법, 통합재건축, 역세권 특별법의 수혜를 받는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템플릿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객노노 앱을 열어서 분당고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아파트가 양지마을 한양 5단지입니다. 기본 정보를 확인하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24번지, 종전세대수 1430세대, 준공연도 1992년 5월, 용적률 157%. 이 정보를 템플릿에 기입하겠습니다. 총 대지 면적은 디스코 앱을 통해서 확인해보면 토지란에서 69,336제곱미터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평형환산시 21,010평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용적률 상한은 300%라는 뜻입니다. 이제 재건축 진행 시 종후 세대수를 계산할 건데요. 용적률 상한 최대값 300%를 받기 위해서 대지 기부 체납을 할 거고요. 시뮬레이션 할 때 저는 기부 체납 비율을 15%로 가정해서 계산합니다. 21,010평 곱하기 0.85를 하면 재건축을 위한 순수 대지 지분 17,859평이 남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용적률 300% 토지에서 33평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대략 토지 11평이 필요하고요. 17,859평 나누기 11평은 1623세대입니다. 재건축 종전 1430세대에서 평균 평형 33평 기준 재건축 종후 1623세대가 됩니다. 한양 5단지의 경우에는 종전 평균 평형이 20에서 30평형 정도이기 때문에 분당에서 이 정도면 사업성이 훌륭한 편입니다. 종전 평형이 30평 이상이면 33평형 이상으로 원하는 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소형 평형 소유주도 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관심사인 몇 평까지 배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분담금은 얼마 정도가 나올지에 대해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14평, 18평, 32평 대지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 기부 체납 15%를 가정하면 재건축을 위한 순수 대지지분은 다음과 같고요. 각각 자력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최대 평형까지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이 예상합니다. 종전 32평의 경우 종후 33평형부터 40평형까지 원하는 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고요. 종전 32평이 종후 33평 선택 시 분담금은 5천만원 이하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종후 40평 선택 시 분담금은 약 3억 5천만원 정도 발생하겠네요. 종전 18평의 경우 종후 25평 평형 선택 시 분담금은 약 3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 14평의 경우는 자력으로 진행 시 25평 배정이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종전 18평 이상의 소유주들이 평형 배정을 하고 남은 세대들 중에서 종후 25평 이상을 배정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지 자체의 사업성이 좋은 경우에는 소형 평형도 기존 배정 가능한 평형보다 더 큰 평형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단, 평형 배정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뿐이고 분담금은 그에 합당하게 많이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전 14평 소유주가 본인이 자력으로 선택 가능한 평형을 넘어서서 종후 25평 평형 배정이 가능하게 된다면 이때 분담금은 약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인이 가진 대지지분보다 더 높은 평형을 원하면 분담금은 이 정도로 많이 내게 됩니다. 분담금을 적당히 내고 18평형에서 20평형을 배정받는 것과 25평 배정받고 분담금은 5억 가까이 내는 것에 대해서 소유주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하면 리모델링은 가능은 하지만 재건축 사업이 무난히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시작하겠죠. 추가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 통합재건축, 역세권 특별법에 해당이 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양지마을 5단지 한양아파트의 경우에는 다른 아파트들과의 지분 관리 관계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통합재건축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통합재건축 특별법을 통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용적률이 500%까지 늘어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늘어난 용적률을 소유주들이 모두 받는 건 아니고요. 기존 300%에서 500%로 늘어난 200%중 일부는 조합원의 혜택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일부는 추가적인 대지 기부 체납을 하게 됩니다. 종전 14평을 예로 들어 사업성 계산을 추가적으로 한다면 통합재건축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 진행 시 종전 14평의 경우에는 종후 25평 신청은 보장되게 되고 이때의 분담금은 대략 2억 5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종전 14평형에서 종후 25평 평형 신청의 경우를 보면 자력으로 진행 시 25평이 보장되지 않고요. 선택이 가능하더라도 분담금은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정도였던 것이 통합재건축과 특별법을 통해서 25평은 보장되고 분담금은 약 2억 5천만 원 정도로 사업성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한양아파트의 경우에는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력 혹은 특별법 통합재건축으로 선택권이 두 종류가 있고 통합재건축 특별법을 통해 진행 시 전체적인 분담금이 줄어들고 특히 종전 소형 평형의 혜택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총평 정리하면 리모델링, 재건축 모두 가능하므로 재건축 추진으로 시작될 거고요. 1기 신도시 특별법, 통합재건축, 역세권 특별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이 될 확률이 높고 이 방향을 통해서 진행된다면 전체 세대들의 분담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물론 분담금 부담은 그대로 두고 평형 선택을 3, 4평 높여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양아파트의 경우에는 자력으로도 재건축 진행이 가능하지만 다른 단지와 대지가 묶여 있기도 하고 사업성적으로도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합재건축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이 진행되게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은 한양아파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단지 중에 한 단지를 선정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